아마존입니다. 글랑폴입니다. 판도라입니다. 민교수입니다. 책보다 별책 부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책보다 별책 부록. 제가 다니는 회사에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 게시판에 직원들의 아이가 태어나면 축하글을 종이에 뽑아가지고 붙여요.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제가 보니까 그 쌍둥이가 많이 태어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새 외출할 때 보면은 여기저기 쌍둥이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쌍둥이 얘기를 좀 해볼 건데, 근데 요새 진짜 예전보다 쌍둥이가 많아진 걸까요? 맞아요. 제가 찾은 자료가 있는데 2021년 8월 9일 국민대 허윤미 교수께서 한국의 쌍둥이 출생률을 분석한 결과예요. 1981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40년간 한국의 쌍둥이 출생률이 4.5배 늘었다고 하거든요. 4.5배. 정말 쌍둥이가 많아진 게 맞아요. 왜 이렇게 쌍둥이가 많이 태어나게 된 걸까요? 아마도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의느님, 의술 덕분에 그렇게 많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요즘에 이제 결혼 정년기도 결혼하는 그 나이도 올라가 있고 이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난임이 좀 많대요. 그래서 의술의 힘을 빌려가지고 아이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쌍둥이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쌍둥이는 일란성도 있고 이란성도 있잖아요. 그 일란성은 성별과 생김새가 같은 거고, 그다음에 이란성은 성별과 생김새가 다를 수도 있고, 난임 치료 때문에 수정란을 2개 이상 시술해서 쌍둥이 수가 많이 늘어나는 거라면 일란성이 아니라 이란성 쌍둥이 수가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일란성 쌍둥이는 하나의 수정란이 둘로 나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지에 우리나라 쌍둥이 발생 분포에 관한 연구를 보면요. 1991년에서 2018년에 자료를 볼 수 있는데 쌍둥이 수의 증가 중에 대부분이 이란성 쌍둥이 출생의 증가라고 합니다. 네. 물론 시험관으로 인해서 수정된 수정란이 갈라져서 일란성이 될 수도 있지만 쌍둥이 출산이 많아지는 주 원인으로 보기는 좀 어렵겠죠. 결국 지난 40년 동안에 이란성 쌍둥이가 많이 태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쌍둥이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아시는군요. 네. 그럼요. 조사해봤어요. 그럼요. 그럼요. 사실은 4번째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촬영은 영상이 마음에 안 들었어. 네. 쓰지 않기로 했고, 2번째 촬영은 영상이 찍다가 끊겼어요. 3번째 촬영은 에어컨을 켜고 하다가 이 에어컨 소리 너무 큰 거 아니야? 4번째로 찍고 있습니다. 쌍둥이 박사들. 박사가 되었습니다. 쌍둥이 박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들은 처음 들으실 거니까 저희가 오늘 연기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연기력 뿜뿜.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쌍둥이는 일란성하고 이란성이 네. 있는데, 일란성하고 이란성을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일란, 이란은 난자의 숫자입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난자 1개, 정자 1개 만나서 둘로 갈라진 거고, 이란성은 난자가 2개가 있고 정자가 각각 들어와서 태아 2명이 동시에 그냥 처음부터 생긴 거죠. 근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일란성 쌍둥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일란성 쌍둥이가 4종류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이제 알게 됐는데 네. 근데 처음엔 몰랐죠. 몰랐죠. 근데 네. 네 종류라는 거는 네 번째 들어도 좀 약간 낯설게 느껴져요. 그거를 맞아요. 종류라고 구분을 한다는 거는 저희는 사실 평소에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란성, 이란성 이렇게 2종류만 있는 줄 그렇죠. 알았는데 네. 일란성에 또 4가지가 있다니 그건 무엇일까? 음. 1의 일란성, 1의 이란성인가? 알려주세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샴쌍둥이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결합쌍둥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신체의 일부가 붙어서 태어난 쌍둥이인데, 제가 좀 전에 4종류라고 말한 것 중에 한 종류가 이 샴쌍둥이입니다. 이 4종류로 나뉠 때 중요한 인자는 수정란이 둘로 딱 갈라져서 일란성 쌍둥이가 될 때 그 분열 시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갈라지느냐 늦게 갈라지느냐, 그 시기에 따라서 1, 2, 3, 4 4종류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 4종류는 또 태아를 감싸고 있는 막이 2개가 있어요. 융모막하고 양막인데요. 융모막 할 때 융자는 융단, 양탄자 할 때 융자입니다. 그리고 양막은 양수 있잖아요. 태아 주변에 이렇게 물
그 물을 담고 있는 막이에요. 음. 그래서 양막 안에 양수하고 태아가 들어있습니다. 양막은 또 이렇게 투명해가지고 뭐 태아 양막 이런 걸 검색해보면 투명한 물풍선 안에 태아와 이렇게 양수가 물이 들어있는 그럼 태아도 보여요? 그렇죠. 태아가 보이는 그런 거는 본 네, 적이 있는 것 사진이나 같아요.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육모막하고 양막이 생소한 용어이기 때문에 좀 비유를 해보자면 육모막을 겉옷, 양막을 속옷이라고 비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아가 생길 때 자궁이 태아 왔니? 내가 속옷 하나, 겉옷 하나 만들어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선물인가요? 선물이죠. 자, 이란성 쌍둥이가 아까 정자 2개, 난자 2개가 만나서 수정란이 2개. 그래서 그렇게 둘이 자궁에 딱 착상이 되면 얘네는 각각 육모막 하나씩, 양막 각각 하나씩. 그러니까 2명의 아이가 처음부터 자궁에 들어왔기 때문에 겉옷 각각 하나, 속옷 각각 하나를 만들어줍니다. 일란성도 만약에 하나의 수정란이 빨리 분리됐다.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라는 말은 수정되고 3일 안에 분리가 딱 됐다. 그러면 이란성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궁 입장에서는 아이가 둘이네. 그러면 각각 속옷 하나씩, 겉옷 하나씩 만들어줄게. 그래서 이 양막, 이 육모막 쌍둥이가 되는 거죠. 그게 제가 얘기한 4종류 중에 첫 번째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성 쌍둥이랑 별로 다를 게 없고요. 그러니까 각각 아이 둘이 그냥 자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수정하고 3일 이내에 분리가 안 되고 3일이 넘어갔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부터가 좀 재밌는데요. 3일까지 분리가 안 된 하나의 수정란이 자궁에 딱 착상이 됐어요. 그러면 자궁은 아이가 한 명이구나 라고 하고 일단 겉옷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겉옷을 다 만들었어. 근데 갑자기 수정란이 둘로 짠! 나뉘는 거죠. 그러면 한 명인 줄 알았는데 2명이 됐네. 그 다음에 속옷을 만들어줄 차례인데 속옷은 2명이니까 2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1 육모막, 2 양막이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사람이 속옷은 각각 입고 겉옷 하나를 둘이 같이 입었다. 그건 어떨까요? 답답하겠는데요.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클람폴 판도라님 방에 들어가셔서 겉옷 하나를 같이 입고 나와보시면 이해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기 들어오시겠어요? 전 제 방에 들어오는 것도 싫어요. 좀 불편하겠죠. 네. 속옷은 각각 입었지만 겉옷이 하나인데 그걸 같이 입는다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제 쌍둥이 간에 간섭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의학적으로 안 좋은 간섭 중에 하나가 쌍태아 수혈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질병입니다. 쌍둥이 태아를 줄여서 쌍태아라고 부르고요. 수혈은 아시죠? 피를 주고받는 거. 주고받는. 네. 그다음에 증후군은 뭐 병을 이제 증후군, 뭐 신드롬 이렇게 부르니까. 그러니까 쌍둥이 태아가 서로 자궁 안에서 피를 주고받는 거예요. 아니, 근데 쌍둥이가 서로 피를 주고받을 수 있다면 그 말이 되나요? 피를 한쪽에서 많이 주고 내가 준 만큼 받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태아는 탯줄을 통해서 네. 외부하고 피를 보냈다가 받을 수 있는데 엄마하고는 피를 직접 주고받진 않고요. 왜냐면 엄마랑 태아의 혈액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엄마하고 태아는 피를 직접 주고받진 않고 피를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와 이산화탄소만 교환하고, 근데 쌍둥이는 탯줄이 각각 배에서 나온 다음에 그게 태반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태반은 아이와 엄마 사이에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1단계 같은 경우는 양막, 겉옷이 각각 2개여서 태반도 각각 하나씩 갖고 있어요. 따로. 근데 2단계 때는 겉옷이 하나인데 그때는 태반 하나를 같이 씁니다. 마치 우리 벽에 콘센트가 구멍이 2개 있으면 거기 선풍기도 꽂고 에어컨도 꽂고 이러는 것처럼. 그래서 두 번째 종류의 일란성 쌍둥이는 태반 하나에 각각 자기 탯줄을 꽂고 있어요. 그래서 그 태반에서 서로 피가 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를 만약에 한쪽에서 다른 애한테 계속 준다. 어머.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피를 계속 주는 애는 영양분이 모자랄 거잖아요. 홀쭉해지나요? 안 크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태아가 성장이 멈춰 버리게 되면 이제 유산될 가능성이 있죠.
시기에 맞게 자라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굶는 거는 힘들어도 많이 먹는 건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피를 통통해지나요? 막 받는 애는 좀 괜찮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태아도 막 지금 혈관이나 기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혈류량 이상이 들어오면 이제 과부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태아 때 이미 신부전 같은 병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사망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생각해 보면 그렇게 피를 주고받는 자체는 위험할 수도 있는데 또 신부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자연의 순리상 괜찮지 않을까도 싶은데 어때요? 그 두 아이가 다 무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게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근데 사실은 태아는 엄마 뱃속에 있기 때문에 뱃속에 있는 아이를 수술한다는 게 어려울 것 같잖아요. 네. 실제로 어려운 수술이기도 하고 예전에는 할 수 없었는데 그런 걸 안타까워하는 의사분들이 수술 방법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쌍태아 수혈 증후군은 어떤 수술 방법으로 치료를 하냐면 엄마 배에다가 구멍을 작게 내고 내시경하고 레이저 조사기, 레이저를 발사할 수 있는 거를 넣습니다. 내시경으로 태반을 보면 태아의 혈관이 그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 부분을 찾아서 레이저를 그 가운데 쏴서 연결되어 있는 혈관을 찢어요. 그래서 서로 피가 통하지 않게 차단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수술을 하면 그 수술 이후로는 쌍둥이 간에 피를 주고받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징후가 좋아지고 원래는 둘 다 잘못될 거였는데 둘 다 살아서 나오고 또 그렇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럴 것 그러니까 같아. 수술을 잘했다고 해도 여전히 둘 다 그 상태에서 잘못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통계적으로 일란성 쌍둥이의 10%에서 15% 정도 쌍태아 수혈 증후군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꽤 많은 거. 꽤 10번 중에 한 번 정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10명 중에 1명이라니. 하지만 치료 방법이 그나마 있다는 거는 좀 희망적인 거죠. 예. 첫 번째 종류, 두 번째 종류 얘기했으니까 세 번째 종류도 얘기해 볼게요. 아까 3일 안에 수정란이 분리되면 첫 번째, 3일이 지나면 두 번째, 8일까지도 수정란이 분리가 안 됐다. 그래서 8일이 넘어서 수정란이 두 개로 나눠졌다. 그럼 자궁 입장에서는 내가 겉옷 만들어주고 속옷도 만들어줬어요. 그때까지는 한 명이었는데 속옷 만들어줬는데 갑자기 둘로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속옷 하나를 둘이 같이 입고 겉옷도 둘이 같이 입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두 번째보다 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양막 하나에 두 아이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더 간섭이 심할 거고 당연히 쌍태아 수혈 증후군 위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아진 상황입니다. 이제 그게 세 번째 종류인 거고요. 마지막 13일까지도 만약에 수정란이 분리가 안 됐었다가 13일이 지나고 그제서야 둘로 나뉘어지기 시작했다. 그때는 많이 늦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분리가 안 되고 신체 일부가 붙어서 자라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결합쌍둥이, 샴쌍둥이입니다. 그게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용모막에 하나의 양막인 경우까지는 위험하기는 하나 네. 그래도 그런 고비들을 잘 넘기면 예, 무사히 네, 태어날 무사히 확률은 좀 있다. 있죠. 네. 그게 며칠 안에 다 결정이 돼요. 그렇죠? 꽤 짧은 그러니까요. 시간 안에 다. 인생은 타이밍이죠. 타이밍이죠. 지금이야. 지금 분리! 신비롭네요, 정말. 자, 그래서 오늘 네 종류의 일란성 쌍둥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얘기를 내가 하려고 했는데 여기 미리 해버리셔가지고 내가 할 말이 없네. 쌍둥이들의 종류 이제 알아보면서 새삼 느끼게 된 거는 쌍둥이들이 진짜 뭐 얘기하다 보면은 뭐 굉장히 크게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정말 작아요, 아기들은. 그리고 갓 태어난 친구도 되게 작은데 이게 뱃속에 있고 자라고 있는 게다가 두 명이야. 그러면은 정말로 작은 애들이 서로 이 작은 몸에서 적은 양의 피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위험할 수도 있다 없다고 따지는 것 자체가 정말 되게 이제 깨지기 쉬운 어떤 그런 굉장히 소중한 것들을 몸에 품고 있구나. 우리 어머니들이
엄마들이. 그러네요.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숭고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감사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면 여러 가지 위험 수치들이 한 명의 단태아 때보다 많이 증가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산부인과 분 말씀 중에 아직도 기억이, 이번에 조사하면서 자료를 찾다가 본 게 자궁은 1인용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1인승입니다. 그러니까 의자 하나에 어떻게 보면 둘이 앉게 되는 거죠. 불편한 거죠. 그런 상태로 임신부터 출산까지 와야 되니까 힘들겠죠, 아무래도. 원래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 거잖아요. 쌍둥이가 뭐 있긴 있지만 그래도 정말 굉장히 많게 뭐 예를 들어서 뭐 3명 중에 1명 그 수준까지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자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희박한 확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종류도 좀 있고 거기서 위험할 수 있는 여지도 좀 더 있고 단태아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단태아라고 해서 수정이 되면 저절로 건강히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고 고비가 굉장히 가슴 많은- 떨리게 하는 그쵸. 그런 순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모는 아이가 생기면 무조건 정말 건강하게만 태어나다오. 그러니까. 그래서 태어나면 손가락 발가락이 있는지부터 세게 된다는 게 그게 너무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나서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 또 이런 이야기들이 새삼 더 신기하게 느껴지고 쌍둥이들이 진짜 주변에 요즘 많아지긴 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태어났는지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 단태아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 저도 매년 생일 축하를 받고 있는데 쌍태아로 특히 그중에도 새 쌍둥이, 네 쌍둥이를 태어난 기적적으로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더 축하할 일이다. 예, 그런 축복할 일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좋은 정보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한 가지 네. 에어컨. 이제 와서 끄면 어떻게 될까? 처음부터 다시 하나? 빨리 다시 하죠. 네 번째.